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이 규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일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각각을 서로 조합해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예외 사유와 유형별 정밀 분석을 자세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 발표 이후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 초기부터 규제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진화에 나서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Q&A 10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지난주 목요일 6월 24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소급 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 재개발 규제로 양극화 심화 등 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식되고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발표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 내용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취득 자격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이 되면 재건축 67곳, 재개발 63곳, 총 130곳이 새롭게 제한 대상이 됩니다.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격 상승 억제를 통한 정비사업 정상화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시장의 매물만 잠기고 그로 인한 거래 급감, 가격 안정이 아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 내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는데요. 인위적인 규제는 정상화보다는 독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입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 청산이 되는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제한이 되고 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제한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내용은 이 기준일을 지정하여 별도로 고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 건너 바로 옆 동네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 기준일 지정 여부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단지,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현장에서는 엄청난 불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되면 장기간 거래 제한 등 지나치게 저당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은 내용도 많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은 투기 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별한다 이 말에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외 규정, 이 내용은 이 세 가지인데요.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
5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해외 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공공 및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 이런 경우는 예외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세 가지. 두 번째 예외 규정은 사업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조합 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위반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재건축에서 새로 생길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동일하게 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이 총 6가지가 예외 규정 2번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2번은 일정 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외 규정 2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미적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외 규정 2번 미적용, 방금 말씀드렸던 이 6가지 내용 있죠? 이 6가지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예외 규정 미적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예외 규정 적용 사례입니다. 만약 기준일이 지정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예외 규정 1번을 적용하고 예외 규정 2번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외 규정 1번은 이것이었죠? 이 세 가지요. 그리고 예외 규정 2번은 이 6가지였죠. 그런데 이 예외 규정 2번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일이 지정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일은 지정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번 예외 규정과 2번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준일 지정하는 것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훨씬 센 규제이니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현행대로 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예외 규정 1번과 예외 규정 2번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건축 단지에서 기준일이 지정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8군데 지정되어 있죠. 이 강남구에서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압구정동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역,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여의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 지정되어 있고요. 양천구에서는 목동 택지개발사업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이 지정되면 2번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2번 예외 사유는 이것입니다. 6가지. 이걸 기억해 놓으신 상태에서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왼편 내용인데요. 9월 달에 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기준일이 지정이 바로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준일 지정 다음 날 즉시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즉
기준일 지정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례인 거죠. 여기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못한 단지는 대치우성 1차, 잠실우성 4차, 잠실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단지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의도 시범단지는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신탁 방식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와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에 착공을 못한 단지는 대치 쌍용 2차, 청담 3익, 홍실, 얼마 안 있으면 3년이 되는 대치 쌍용 1차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 승인을 받고 2년이 지난 음마,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년이 지난 개포우성 1, 2차, 성경 미도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지들은 기준일이 지정된 후 예외규정 1번이 아닌 사유로는 소유권 취득을 하면 조합원 지위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단지에서 예외규정 적용 사례입니다. 재건축과 마찬가지 기준일이 지정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예외규정 1번이 적용되고 예외규정 2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이 되겠죠. 예외규정 1번은 적용이 되고 예외규정 2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Q&A 10가지 중에 이 3번 Q&A가 오늘의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반복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법 통과 시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구역 지정이 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지. 즉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고 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이겁니다. 바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 법령 개정 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 적용이 아닌지.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에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정 법령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 해당 대책이 강남 재건축이 아닌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하여 강북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나 폭등을 한다면 곧바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 규제 내용의 타겟은 강북 재개발이 아니고 강남 재건축 시장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해서 재개발 단지로 불이 옮겨붙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아마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조합 설립 후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 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지. 3번 질문에서 이미 답을 해드렸죠.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 이 기준일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준일 지정 전에는 상관없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이 조합 방식이 아닙니다.
SH나 LH에서 전면 수용 방식이죠.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는 조합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시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고 이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규제 시기를 정부가 임의대로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해제의 기준도 있겠지만 한번 지정되면 거의 해제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이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차원이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